맨 마지막 단원이고 일치, 도치, 강조인데요. 음, 얘가 문법 단원, 단일 단원 중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내신 들어가기 직전에 항상 수업을 하는 파트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요 단원에서 배울 내용들이 교과서가 됐든 뭐 모의고사나 부교재가 됐든 지문에서 이렇게 나오면 보통 그 부분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신 수업을 진행하면서 꽤 자주 들을 만한 이야기예요. 오늘 하는 이야기들은. 그래서 미리 한번 들어놓고 내신 때 다시 들으면 조금 리마인드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로 내신 직전에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프리뷰, 단원 개관 먼저 봅시다. 그래서 먼저 일치는 영어에서 일치의 종류는 수일치, 시제일치 이렇게 두 개. 다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수일치는 주어가 단수면 동사에 s 붙이고 복수면 s 안 붙이고 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제일치란 주절의 시제에 종속절의 시제를 맞추는 형태가 될 거고요. 도치라는 건 얘는 조금 좁은 의미의 도치가 쓰여 있어요. 도치 구분이라는 건 이렇게 가볼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얘가 이제 첫 번째 정의가 될 거고 도치의 조금 좁은 의미의 정의가 되고요. 두 번째로 조금 넓은 의미의 도치는 정상 어순에서 벗어난 어순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도치가 무슨 말이냐면 도가 넘어지다, 뒤집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차량이 전도됐다라고 할 때 전복이면 차가 이렇게 배를 뒤집어 까고 아예 180도가 뒤집어진 걸 전복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상태로 뭐 옆으로 눕거나 뭐 이렇게 땅바닥에 처박히는 형태로 서거나 이런 걸 보통 전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도자인데 그 도치라는 건 위치가 전도된 형태라는 거거든. 변형된 형태.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은 아닌데요. 정상 어순은 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치라는 건 정상 어순에서 벗어난 형태를 말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단원에서 배울 애들은 주로 동사 주어 어순의 도치 위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조인데요. 강조는 대표적인 게 이때 강조 구문이 있을 거고 두 동사가 동사를 강조하는 애죠. 동사를 강조하는 두 동사를 볼 거고요. 너베빈이 별거 없어요. 그냥 명사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파트 수의 일치부터 조금 보면요. 첫 번째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이래요. 그러면 주어 동사의 수일치에서 단수면 동사에 s 붙이고 복수면 안 붙이는데 A and B의 경우는 통상 뭐예요? 복수 동사를 쓴다죠. 얘가 원칙이고요. 이쪽이 원칙. 두 번째로는 아래에 나오는 내용은 예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뭐냐면 A and B면 우리가 통상 복수 취급을 하는데 and로 연결된 둘 이상의 단수 주어가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 동일한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낼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 하나의 과정이나 절차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1번하고 좀 겹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요런 예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굳이. 뭐 적으면 좋을 거 없긴 하다. 씁시다. Finding hotels 뭐죠? 어, making a reservation and paying is done 최대한 짧게 쓸게요. online 이렇게요. Finding hotels, making a reservation and paying is done online 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호텔 예약 같은 거 한다 칩시다. 여행을 가려고.
그럼 보통 뭐예요? 이렇게 호텔 검색하는 앱 같은 데 들어가서 앱이든 뭐 사이트든 가서 뭐 숙박업소를 찾겠죠. 그리고 방을 골라서 방을 찜한 다음에 뭐예요? 페인 결제까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어가 A, B, and C의 형태거든요. 그럼 세 가지잖아. 근데 여기 동사의 형태가 단수 동사예요. 왜 단수 동사를 썼냐면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호텔을 검색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약하려고, 내가 가서 자려고. 그래서 호텔 찾고 예약도 잡고 예약 잡았으니까 결제까지 해야겠죠. 그럼 이것이 하나의 뭐 어떤 과정을 나타내요? A, B, C가 숙소를 예약하는 것이라는 하나의 과정을 나타내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걸 하나의 과정으로 취급해서 is done.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칙은 되게 당연하잖아요. 간단하고. 요게 조금 더 중요하겠죠. and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이게 하나의 과정이나 동일한 사물 혹은 사람을 나타내면 단수 취급을 하더라. 그래서 다른 예문 하나 보면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리고 느리지만 꾸준한 거. 느림과 꾸준함 그럼 가리키는 게 두 개인데 wins라고 쓰여 있네요. 단수 동사를 썼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로 묶여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림 플러스 꾸준함. 꾸준하게 느리게 가는 것이라는 의미고요. 여기 참고 파트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하긴 한데요. 얘는 뭐냐면 오른쪽에 설명이 있어요. 관사가 이렇게 두 번 붙으면 얘하고 다른 개체예요. The scholar and the poet. 그 학자랑 또 저 시인은 사람이 둘인 거예요. Love nature. 자연을 좋아한다. 복수입니다. 근데 얘는 the scholar and poet이면 여기에 더가 빠져 있으면 얘랑 얘가 하나의 대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학자이자 시인인 사람이 그럼 얘는 단수동사가 들어갈 텐데 이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차라리 이쪽 예시하고 요 예시를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은 별거 없어요. 주어가 수식어구의 수식을 받을 때 형용사 구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럼 형용사 구가 달려있어 봤자 주어는 누구예요? 주어가 a bag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당연히 단수동사를 쓸 거고요. 똑같은 얘기 계속 나와요. Playing soccer with some friends. 친구들하고 공 차고 있는 애 수식어잖아요. 수식어는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 아니거든. 없는 셈 치면 돼요. child가 주어, is가 동사. 그래서 마찬가지의 이야기 쭉 나오고 뭐 관계사절이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붙어 있든지 아니면 동격의 접속사절이 붙어 있든지 어쨌건 주어가 누구냐 한 단어를 콕 집어서 요걸 잘 찾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걔를 주어 구가 이렇게 긴 경우에는 통상 주어의 핵이라고 하거든요. 한 단어를 콕 찍어서 주어가 누구냐 그걸 보시고 수일치를 맞추시면 된다라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때 많이 들으셨던 얘기일 거예요. 명사절, 명사 구가 주어면 동사는 단수 취급. 왓절이 주어일 때, 의주동이 주어일 때,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 가주어, 진주어의 진주어 대절, 혹은 대절이 주어일 때, 외달절이 주어일 때 항상 동사는 뭐 단수형이다. 그리고 내열 구문의 수일치는 뒤에서 볼 거니까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한 번에 얘기를 합시다. 그리고 B로 가볼게요. 수일치에 주의해야 될 명사, 집합명사의 수일치가 쓰여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만 합시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법 책이라서 적혀 있는 거고 이제 명사의 종류를 분류할 때요. 명사를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뭐 보통 명사, 추상 명사, 집합 명사, 분집 명사 등등 이제 명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예문 보면서. Is your family larger? 왜 larger이죠? 이를 좀 떼주세요. large 해야겠네요. 그럼 너네 가족 크기? 뭔 소리예요? 식구가 많냐라는 거야. 그럼 너네 가족이라는 집단의 규모가 크냐라고 물을 때 그 가족은 하나의 집단을 묻는 거거든? 이 집단의 사이즈를 묻는 거예요. 덩치를. 그러니까 이때는
단수 취급을 했어요. 근데 C를 보시면요. Are your family all well? 너네 가족들 모두 잘 지내니? 라고 할 때는 이 가족 구성원, 너의 아빠도 엄마도 뭐 오빠도 언니도 동생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모두 건강하시니?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여기에서의 family는요. 가족 구성원 하나를 다 더한 걸 말하는 의미거든. 그래서 R을 쓰기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명사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통 우리 시험에서 묻지는 않는 편이니까 이런 개념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요. Every, each, either, neither, thing, one, body인데 이게 우리 앞에 대명사 단원에서 봤던 내용들이랑 조금 겹칩니다. 일단 every하고 each는요. 얘네들은 우리 대명사 파트에서도 필기를 했던 내용하고 같은데 each는 어떻게 써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하는 애예요. each는 단수명사가 뒤에 따라오고 each 단수명사 뒤에 단수동사 항상 단수 취급하는 애예요. 근데 each가 of를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each of 복수명사 이렇게 그러면 each of them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 each는 항상 단수 취급하는 놈입니다. 동사는 언제나 단수예요. s 붙으면 돼요. 그리고 얘랑 속성이 거의 같은 애가 every예요. every도 단수명사, 단수동사를 쓰고요. 그래서 every하고 each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하는데 그럼 every도 이렇게 쓸 수 있나? every of 복수명사 안 돼요. 우리가 대명사 파트에서 봤던 이야기인데요. each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이 자체로. 그래서 대명사 뒤에 전명구가 붙는 형태가 되는 건데 얘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야만 하는 애야. 근데 바로 뒤에 of가 명사가 아니니까 못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는. 그래서 요 내용은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each와 every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either, neither, thing, one, body. either은 얘는 개념이 뭐예요? 양자택일이죠. 둘 중 하나예요. neither는 숫자 0이죠. 0. 0을 나타내요. 그래서 숫자 0은 단수죠. thing, one, body. 누가 봐도 단수예요. 얘가 복수라면 things, ones, body 쓰겠지. 근데 s가 안 붙은 걸 보면 얘네들은 다 그래서 표가 좀 아래로 가야 되네요. 전부 다 단수 취급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문을 딱 하나만 볼까요? Every father, every 플러스 단수명사, 동사는 당연히 단수동사. Either of the two books, 둘 중에 하나, 당연히 단수동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얘는 시간, 거리, 금액, 무게, 다시 말해서 단위명사라고 해요. 단위는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시간이나 거리나 금액이나 무게. 얘도 결국은 조금 뭉뚱그린 일반화된 원칙을 말하면 어떤 얘기냐? 아까 위에랑 마찬가지예요. 좀 비슷하단 비슷한데 한 덩어리로 단수 취급합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배운다고 칩시다. 뭘 할까요? 뭐 테니스를 배운다고 쳐요. 근데 내가 테니스를 처음 쳐보면서 뭐 이렇게 레슨을 받으러 가가지고 저 6개월이면 좀 칠 수 있나요? 잘 치게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6개월은 뭔가를 초보자를 숙련자로 만들 때 충분하지는 않은 기간일 거거든요. 6개월 갖고는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6 months is not enoug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개월이라는 한 덩어리의 시간은 6개월이라는 시간의 단위는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이게 한 덩어리를 나타내게 되어서 단수 취급을 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얘기 동사는 단수형 씁니다. 네 번째 더 플러스 형용사 유명한 애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사람들, 뭐뭐한 것들, 사람 혹은 사물에 대한 복수명사를 칭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the young people, the rich people 이렇게 복수니까 복수 동사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복수형이지만 뜻이 단수인 명사. 별거 없죠? news, mathematics 이런 애들. 그래서 여기 요 s는 보통 학문 이름은 뒤에 s에 붙죠. s가 붙죠. 학문 이름들 중에서 IC, ik으로 끝나는 애들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뭐 경제학, economics와 같이 물리학, physics 같이 ik으로 끝나는 애들이 뒤에 이렇게 s가 붙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로지로 끝나는 애들은 s가 안 붙고요. ik으로 끝나는 애들이 s가 붙습니다. 그리고 올은 뭐 사람일 때는 단수, 사물일 때는 복수인데요. 별로 안 중요하니까 패스. 중요한 내용은 얘네요. 원어브 복수명사. 자주 보신 애죠. 그래서 얘는 원어브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 왜요? 뭐뭐 한 것들 중에 하나, 뭐뭐 중에 하나. 주어는 원이 주어죠, 원이. 그쵸? 그러니까 단수 동사. 원이 주어니까 단수 동사. is가 들어가야 된다. Q 예문 보시면 one of the balls 전구 중에 하나가 당연히 몇 개요? 한 개예요. is burned out. 타버렸다라는 거니까 수명이 다했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도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보시던 거죠. A number of는 뭐랑 같은 거예요. many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복수 취급이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숫자잖아요. 그러면 뒤에 복수명사가 온다고 해도 얘는 단수 취급하는 애죠. 그래서 a number of는 many니까 many people 같은 거고 the number of는 이게 보통 뭐라고 해석해요? the number of는 무엇의 수 내지는 숫자라는 말이잖아. the number of people 그럼 사람들의 숫자 주어는 number예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등 과정이긴 하지만 고1 정도 때까지는 항상 물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슉슉 넘어가 봅시다. 상관접속사라는 애가 나오는데 상관접속사는 어떤 애들을 칭하냐면 이렇게 등위접속사를 그 어구 안에 담고 있는 애들을 상관접속사라고 불러요. both A and B고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뭐 이거 줄이 이상하게 박혀 있네요. 죄송합니다. but also B, B가 여기 있어야겠죠. not A but B 이렇게 노얼은 등위 접속사였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지들 안에 다 등위 접속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 접속사 얘네들이 갖는 특징을 크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얘네들은 A하고 B를 병렬 연결한다죠. 그래서 A하고 B는 항상 병렬 구조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일치는 B에 맞춘다예요. 유일한 예외가 both는 그냥 복수. both는 둘 다니까 아까 A and B의 경우랑 마찬가지예요. 둘 다니까 최소한의 숫자가 2예요. 그러니까 복수겠죠. 그래서 얘를 both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뭐에다가 맞추자? B에다가 동사의 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수일치의 가장 일반화된 원칙은 뭐냐면요. 동사를 단수 동사를 쓸 거냐 복수 동사를 쓸 거냐 해서 되게 간단해요. 동사랑 가까운 애다 맞추자예요. 그래서 either A or B 얘가 지금 주어 자리라면 동사가 뒤에 오겠죠. neither A nor B 뒤에 동사가 오겠죠. 동사랑 누가 가까워요? B가 가깝다고. 그러니까 동사는 B에다가 일치시킨다라는 거예요. 동사에 가까운 놈에다가.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요. either he or his parents 그럼 얘가 A고 얘가 B네요. B가 복수니까
동사도 이렇게 복수동사가 쓰였구나. Either you or he. 얘는 평소에 살짝 주의해 주세요. 간혹 학생들이 either A or B에 B 자리에 대명사 들어간 목적격을 많이 쓰더라고요, 왠지. either you or him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건 주어 자리잖아요. 그러면 너 혹은 그 남자애.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하실 건 이렇게 주격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왠지 모르겠지만 경험상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you는 are이고 he는 is잖아요. 어디다 맞춰요? he에다가 맞춰요. b에다가. 그리고 D 마찬가지 neither my shirts nor my hat. A가 복수, B는 단수네요. 근데 B에다가 맞춰서 goes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neither의 경우는요.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예를 들어 my hat이랑 my shirt가 지금 위치가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neither my hat nor my shirt 이렇게 해서 B 자리에 복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B에다 맞추니까 만약에 얘가 여기에 있으면 얘가 B 자리에 가 있으면 그럼 S 빠져야 되네. go 하면 되는데요. neither의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neither는 뽕개잖아. 숫자 빵개. 그래서 얘는 그냥 원칙적으로 단수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neither my hat nor my shirt라는 문장의 경우는 얘가 복수여도 goes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안전빵은 이거예요, 그냥. B의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일단 B에 맞춰놓으면 안 틀려요. both 빼고는. 근데 간혹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go 형태. B에 복수가 있을 경우에 복수 동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 죄송해요. 단수 동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B as well as A는 뭐랑 같은 거? 얘는 그냥 not only A but also B랑 같은 애잖아요. 그래서 아까 상관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를 품고 있는 애들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안 품고 있잖아요. 그냥 꼽이에요. 얘는. 꼽긴 놈입니다. 나뭇잎 A 벌어서 B랑 같은 애라서 야 너도 그냥 상관 접속사라고 해. 불러줄게. 그래서 어쨌건 둘이 같은 애기 때문에 요 B가 B에다가 수를 일치시키는 거고 그리고 강조점도 B에 있는 거죠.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B마저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B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명사의 수일치를 보시면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의 경우 다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가리키는 대상이 단수면 이수로 받든지 대수로 받든지 뒷수로 받고 복수면 너 우수로 받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 얘기 없어요 여기는. 열심히 길게 문장을 적어놨지만 결국 여기도 ankle high grass는 셀 수 없는 명사 단수 취급. 여기도 유인 우주선 임무가 미션이 더 비싸요. 뭐보다? 무인인 것들보다. 그래서 대명사 단원에서 한 거죠. 요 원은 사람, 사물, 지칭하는 대명사였어요. 둘 다 지칭할 수 있었고 복수형은 once였죠. 그래서 사람들, 것들 이라고 해석하게 될 거예요. unmanned ones는 그럼 무인인 것들. 그럼 여기서 것들이 가리키는 건 뭐? missions니까 복수형 once를 쓰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꽤 자주 보는 친구들이죠. 뭐 자주 보니까 중요한 거고요. 자주 보니까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전에 꽤 썼을 것 같은데 수업 시간에 제가 통상 필기하는 방식대로 써보면 이겁니다. 부분 혹은 전체 of 명사 뒤에 동사가 올 때 수일치는 요 명사에다가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 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전체에 해당하는 표현들에는 뭐가 있냐면 전체, all 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좀 많은 애들, majority, much, plenty 같은 애들이 있을 거고 얘네들은 많은 거죠. 또 뭐가 있죠? 일부, some, part 이런 애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는 비율을 나타내는 애들 그럼 half, 2분의 1, 절반 quarter, 4분의 1, 25% 혹은 퍼센트 말 그대로 비율이죠. 퍼센트는 per 띄고 cent라고도 써요. 이게 퍼센트의 원래 처음 쓰던 뭐랄까요? 근원적인 형태인데 per은 뭐뭐 당이고 센트는 숫자로 몇을 나타내게요? 100, 그쵸? 그래서 percent는 100개 당이야. 100당. 그러면 3%면 100당 3개란 얘기거든? 그걸 보고 백분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수 표현. 분수는 기수, 서수로 쓰죠. 예를 들어 two thirds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를 그냥 하나 적어놓은 거예요. 분자가 복수면 분모에 S 붙이는 거. 그래서 요런 애들이 요 부분이나 전체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왜 뒤에 오는 명사에다가 수를 맞춰야 되냐? 올, much, 느낌상 뭐 plenty, 나머지라는 표현에 rest도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는 좀 그런가? some, 몇몇. 몇몇이라고 할 거면 느낌상 단수는 아니잖아요. all은 모든 것이니까. 아, 왜 여기에 뭐치 썼니? 죄송해요. 이거 뭐치 지워주세요. 제정신이요. most를 썼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most나 느낌상 이거 복수 같단 말이지. 근데 뒤에 왜 단수가 올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 적은 이 표현들은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뒤에 all the people 셀 수 있는 명사도 오고요. all of the people처럼 혹은 all of the water처럼 셀 수 없는 명사 뒤에도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만 보면 단순지. 금방 왔네, 나름. 얘만 봐가지고는 단순지 복순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셀 수 있는 명사가 뒤에 오면 당연히 복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뒤에 오면 단수니까 결국 이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정하더라. 지금 문법 프린트 갖고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A 봅시다. Nearly one half of the inhabitants 이런 형태로 쓰인다는 거예요. 부분 of 명사 얘가 S 붙었네요. 복수니까 수일치가 요렇게 동사가 복수동사 이렇게 쓰인다라는 얘기입니다. B도 마찬가지 the rest of the water 몇 쪽이냐? 45쪽이에요. water은 단수니까 was 단수 동사가 이렇게 쓰이더라 라는 이야기이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시제일치 이야기 좀 봅시다. 일단 시제일치의 원칙을 땡땡하고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시제일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주절 시제가
종속절 시제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절 시제가요, 통상 얘가 현재면요, 종속절 시제는 그냥 이렇게 쓸까요,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 다 가능해요. 그냥 대과거 빼고 다 할 수 있어요. 주절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 시제는 대과거 아니면 과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맞춰야 되는 걸 시제일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근원적인 의문이 생기죠. 주절은 뭘까? 종속절은 뭘까? 우리 몇 번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종속절의 정의가 뭐였죠? 종속절이 뭐였어요? 종놈처럼 속한 점. 종속절이 뭐였죠? 우리 꽤 여러 번 봤어요, 이거. 우리 분사 구문할 때도 봤고, 당연히 접속사 할 때도 봤고,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할 때 부사 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다 까먹었죠? 안 까먹었으면 다행이고. 종속절은 뭐냐면, 종속절은 얘 정의는 뭐냐면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절이에요. 혼자 못 쓰이는 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혼자 왜 못 쓰이냐면 종속절은 정의를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종속절의 정의는 사실 이렇게 돼도 크게 잘못되지 않아요. 종속절이라는 건 절이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것. 이걸 종속절이라고 하거든요. 절이 특정한 품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은 명사절이라고 부르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은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고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은 부사절이라고 부를 거거든. 그러면 명사절만 하나 딱 적어 놓으면 뭐랑 똑같냐면 명사 하나 써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at I am smart라고 적어 놓은 건 극단적으로 말해서 I 하나 적어 놓고 마침표 찍은 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절이 특정한 품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단어를 적은 거지. 말하자면 개념상. 단어 하나 적어놨다고 문장이라고 세워놓을 수 없어요. 독립적으로. 그쵸? 그리고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라는 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주어 역할을 하는 절은 통상 뭐가 이끌죠? 적지 마세요. 부끄러운 문장을 쓸까? 절이에요. 누가 봐도. 그죠? 나는 똑똑하다. 근데 내가 이제 우길 거예요. 얘는 절이 아니라 얘는 주어댕이라고 우길 거라고. 그리고 뒤에 동사를 써볼게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I am smart is true. 이렇게 절을 써놓고 나 주어예요라고 우기면 돼요? 주어면 이 앞에 뭔가 하나 붙어야지. 접속사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That I am smart. 이렇게 해놓으면 이 절을 우리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부르고 이만큼을 주어 덩어리라고 비로소 칭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통상 이끌게 돼요.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건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주로 대시 이끄는 경우가 많을 거고 얘는 어떨까요? 음, 뭐죠? 이렇게 가봅시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자, 이만큼을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고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절과 절이 충돌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야 되죠. 접속사. 뭘 써야 될까요? 뭘 넣고 싶어요? 한 단어. that, that은 이 뒤에 내용이 어떨 때 쓰는 거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봐봐. I know that you are smart. 나는 네가 똑똑한 걸 알아. 이건 자연스러운 문장 같죠? 그죠? 그러니까 that은 얘는 뒤가 확실한 내용이었고 뒤가 불확실한 내용이면 여기 뭐 쓴다 그랬죠? if나 whether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은 대시나 if나 whether이 붙어요. 형용사는 문장에서 명사를 수식하죠. 혹은 형용사는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근데 형용사 절은 보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형용사 절은 항상 명사만 꾸밉니다. 명사를 꾸미는 절은 무슨 절이냐면 명사인 선행사를 꾸미는 절. 얜 형용사절은 그래서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묶어서 관계사가 이끄는 절하고 같은 말이에요. 형용사절은 항상 관계사가 이끌어요. 그리고 어떤 절이 부사 역할을 해요. 그럼 부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냐? 시간, 장소, 이유, 결과, 목적, 양보, 졸라 많네요. 정도, 조건, 양태, 그만 씁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부사였거든. 그러면 어떤 절이, 봐봐. 뭐 할까요? 자, 내가 이렇게 절을 적어놓고, 난 이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로 쓴 거야. 라고 우기는 건 개소리잖아요. 앞에 뭔가를 붙여야 얘가 시간을 의미할 수 있게 돼요. I study hard. 난 열심히 공부한다거든, 이거는. 뭘 붙이면 될까요? 뭐 이런 거 붙이면 되겠지. When I study hard. 이러면 뭐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가 되거든? 아, 그러면 이만큼은 시간의 부사절이 되네. 계속 내가 뭔 소리라고 있냐? 종속절은 시간이라면 when이든 while이든 as든 장소면 통상 where일 거고요. 이유면 because나 as나 since일 거고 뭐 결과라면 목적하고 결과는 그냥 둘 다 so 대신해요. 양보라면 do일 거고 정도도 so 대신해요. 조건이면 if일 거고 뭔 소리냐? 종속절은 명사절이건 형용사절이건 부사절이건 절 앞에 뭔가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가 됐건 관계사가 됐건 종속절은 반드시 앞에 뭔가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봐도 기능상 봐도
명사절 하나 적어놓고 문장, 이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장이야 라고 우기면 안 된다고. 왜? 명사절 하나 적은 건 네가 명사 하나 던져놓은 거랑 똑같아. 단어 쓴 거랑 똑같다고. 그리고 의미론적으로 봐도 이래요. When I study hard 마침표. 정상적인 문장이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때 마침표. 이상하다고. 이렇게 이래보나 저래보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부르고요. 주절은 그냥 반대겠죠? 독립적으로 존재가 가능한 절이에요. 그걸 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속절은 가장 무식하게 알아먹기 쉽게 정의를 내려드리자면 접속사나 관계사가 붙어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시제일치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주절의 시제가 종속절의 시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주절의 시제가 현재라면 종속절은 뭐가 가능해?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현재니까 얘도 현재. 얘가 현재라서 현재. 현재 진행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진행 시제는 단순 시제랑 거의 같은 취급한다고. 얘가 현재면 얘도 현재. 얘가 현재면 얘는.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나요? 이렇게 시제할 때 여기가 뭐 현재라고 치고 여기가 과거라고 치고 이렇게 있으면 현재하고 현재 진행하고 거의 같은 거고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의미하는 현재 완료는 뭐랑 사실상 같은 거? 과거랑 같은 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를 의미하는 과거 완료는 사실 뭐랑 같은 취급해요, 우리? 대과거 취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현재면 여기 과거. 얘가 현재면 여기 현재 완료 진행이네요. 그럼 과거 진행은 거의 같은 거야. 과거. 현재일 때 과거. 현재일 때 미래.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사실상 제약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요. 나는 과거에 들었다. 과거의 정보를. 가능. 나는 과거에 들었다. 뭐 과거에 진행 중인 정보를. 세 번째, 나는 과거에 들었다. 대과거에 있었던 일을 과거에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듣는 것보다 이전 시점에 진행된 일을 과거에 들을 수 있겠지. 그리고 과거에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한 미래의 일을 들었다. 그래서 어쨌건 얘도 시제를 보면 과거니까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는 과거나 대과거 큰 분류로 이렇게 가능하더라 라는 얘기고요. 시제일치의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시제일치의 예외는 우리 앞에서 시제 파트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종속절의 내용이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실. 이걸 조금 뭐랄까요? 말을 추가해서 적어보면 과거, 현재, 미래 반복되는 사실은 뭘로 쓴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반복되면 현재로 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현재로 표현할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입니다. A, he said. 그는 과거에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주절인 거잖아요. 여기가 종속절인 거예요. 그럼 주절의 시제가 과거란 말이야. 주절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은 과거랑 대과거만 된다 그랬거든. 근데 종속절의 시제가 현재네요. 왜죠? 이 내용이 뭐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복되는 사실이거든. 매일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걸어. 얘는 작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거야.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실이니까 뭘로 표현한 거다? 현재라고 표현한 거다. 현재로. 그리고 과학적 사실, 일반적 사실, 뭐 속담 이런 애들.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계속 변하지 않을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he did not know that. 그는 몰랐어요.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데 종속절의 동사를 뭘로 썼다? 현재로 썼다. The earth goes round the sun.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이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이어질 거거든. 그래서 현재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속담이나 격언. 얘네들은 그냥 항상 현재형으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C에 있네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라임이에요. 얘네들 이렇게 라임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특히 속담 같은데 라임을 잘 안 맞추는데 영어 속담들을 보면 라임을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직이 최고의 policy는 정책, 행동 원칙 이런 말이죠. 정직이 최고다. 얘는 그래서 속담이니까 현재로 쓴 시제일치의 예외가 되겠더라. 그리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종속절의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 그럼 당연히 뭘로 표현해야겠어요? 역사는 과거로 써야겠죠. 옛날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시제일치의 예외 첫 번째 것까지 받고 잠깐 쉬었다가 조금 얘기가 기니까 다음 페이지 이어서 봅시다. 시험 범위 업데이트 된 거 있어요? 없어. 뭐야? 지금 수업 학교에서 자는 거 아니야? 그냥 하루 종일? 자느라고 안 되는 거 아니야?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어디까지 뭐였지? 어디 갔냐? 그냥 이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주구장창? 그래? 지인이도? 수거를 또 2주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긴 맞아. 너네 보통 교과서 3과 정도 하거든? 어, 그러면, 그치. 시험까지 이제 한 5주쯤 남았으니까, 한 과당 2주 정도씩, 그러네. 하는 게 맞겠네. 어? 교과서요? 이거만 들어간대? 아, 그래? 모의고사 하든 부고제든 뭐 할 건가 보네? 모의고사 하신대? 근데 아직 말씀은 안 해주신 거야? 아니, 올해 이 동네 학교들 왜 이렇게 이렇게 비밀주의야, 다. 왜 알려주질 않아? 이럴 수가. 시험 범위를 알려줘서 하고 시험? 네, 몰라.
김혜야, 일어나 볼래? 또 죽었다. 살았다. 움직인다. 오늘 또 먹고 자버리기? 자, 봅시다. 우리 CJ일치의 예외래요. 사실 이건 뭐 CJ일치의 예외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 다 본 겁니다, 이거. 한 최소 2번 정도 봤을 거예요. 조동사 단원에서 한번 봤을 거고요. 준동사 단원에서 한 번 또 봤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중에 글쎄 제일 중요할까? 제일 중요하다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 물론 얘보다 중요한 게 조금 뒤에 볼 이제 도치에서도 나오긴 할 텐데 여기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면 동사가 요런 동사일 때요.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요런 의미를 갖는 동사일 때예요.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 그래서 요구하다 면 require 아니면 demand 주장하다 insist 제안하다 suggest 뭐 아니면 뭐죠? propose도 가능할 거고요. advise 조언하다도 가능하고 recommend 추천하다도 결국은 제안이거든. 명령하다 order 이런 동사일 때 포인트는 사실 요거였어요. 대절에 이거 어떻게 써놓죠? 이따가 이렇게 이으려면 이렇게 갑시다. 요 대절에 동사 앞에 should를 생략하더라 였는데 그건 좀 뭐랄까요? 결과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요렇게 말을 해봅시다. 여기 이 어떻게 발표하죠? 대절에 날까? 여기다 할까? 요 대절의 내용이요.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있을 때, 뭐 아니면 필요성이 있을 때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당위성이나 의무나 당위, 의무, 필요성이 있을 때 대절의 동사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표현할 거란 얘기예요. 해야 한다니까. 의무니까. 그래서 should 플러스 원형의 형태가 되더라. 라는 거거든. 대절의 동사가. should. 어떤 새끼가 should를 이렇게 썼죠? 재미있네요. 죄송합니다. 재미없죠? 눈에는 잘 썼겠죠? 내가 이상하게 쓴 거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근데 여기서 요 should가 그냥 생략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요 should를 싹 생략해 놓고 나면 should가 안 보여도 있는 거니까 동사의 형태는 항상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시제일치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면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해석을 해봤을 때 해야 한다로 해석되면 당위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필요성이라고 해도 좋아요. 당위성, 의무성, 필요성.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동사가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일 때 대절 뭐 이렇게 많이들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규격화한다 그래야 되나? 패턴화를 많이 해서 가르치는데 실은 이 동사가 어떤 주장이는 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원칙은 이거예요. 대수로 시작하는 대절의 내용이 의무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뭐뭐 해야 하는 내용이면 동사의 형태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얘기야. 여기에 이제 are 이라고 써있는 거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콩글리시인데요. 문법책에서 콩글리시를 쓰는 거니까 좀 웃기죠. 근데 이제 V 동사의 루트라고 해서 이제 원형이라고 하는데 근데 콩글리시예요. 원어민들은 인피니티브라고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인피니티브에서 오히려 I를 많이 쓰는데 I를 써놓으면 우리 문법책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다른 표현을 쓰다가 보니까 VR이라고도 쓰고 R이라고도 쓰고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이렇게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편인데 책을 작업할 때 이렇게 한글하고 영어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어로 통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R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 내용이에요. 대절의 내용이 당위성, 의무성이 있으면 동사의 형태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며 should가 빠져도 원형으로만 쓴다. 그래서 A의 예문을 보시면 이런 이상한 문장의 형태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우는 주무시려고 손잡지 마시고 너무 잠자기 좋은 자세로 앉아 계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he insisted거든요. 여기 동사, 주절의 동사의 시제가 과거인데 얘는 왜 원형이에요? 대절의 내용을 볼까요? I should be present at the meeting.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란 건데 여기서 present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참석한이죠. 이 대답이 이번 주에 처음 나왔어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미팅은 회의잖아요. 내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 should가 이렇게 안 보여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He insisted I be present. 이렇게요. 왜 B지? should. 이렇게. 하나만 더 볼까요? He demands. 그는 요구했어요. That she should help him. 이 여자가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고. 뻔뻔한 새끼예요. 야, 나 도와줘야 된다고.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she가 3인칭 단수잖아요. 현재 시제면 helps 해야 되는데 왜 s가 안 붙었지? should 생략.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CF 1번 compare 이란 뜻이에요. CF는 참고, 비교. 그럼 얘랑 비교 한번 해볼까요? He insisted that 여기는 동사, 주절 동사 과거형이에요. 대절의 동사도 과거형이에요. 얘는 왜 he should be present가 아니라 he was present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대절의 내용은 그가 과거에 참석했었다라는 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쌍놈아 너 회의에 노라니까 너 씨 어저께 왜 안 왔어? 라고 했을 때 얘가 야 나 갔었어 나 있었다고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요 대절은 당위나 의무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팩트를 진술한 거예요. 이럴 때는 왜 안 써지냐? 팩트 진술일 때는 시제일치, 수일치, 쉽게 말해서 평범하게 쓰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문장으로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 나와 이씨. 두 번째 문장 봅시다. His words suggest 그의 말은 여기에서 suggest는 제안한다라고 해석하면 좀 어색하고요. 시사하다 아니면 보여주다예요. 시사하다라고도 하고 암시하다라고도 해석해요. suggest를.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암시한다.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야?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즉 얘도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이 대절도 그냥 팩트에 대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she should love him이 아니라 혹은 she love him이 아니라 she loves him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번 얘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동격의 접속사예요. 그럼 앞에 있는 뭐 명사 fact that, news that, idea that, 뭐 information that 이런 추상적인 정보에 관련된 명사 뒤에 대시 오고 뒤에가 완전한 절이면 동격의 접속사라고 부르죠. 걔는 지금 포인트가 아니니까. 여기도 뭔 소리냐? 이 대시 무슨 대시인지는 상관없어요. 어쨌건 대절의 내용이 어떻다면 당위성이나 의무성이 있으면 그러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는 거예요. 대절의 동사의 형태는. 그래서 이 예문 보면 he made a suggestion. 그는 제안을 했어요. That we should leave early. 우리가 빨리 떠나야 한다고.
주절의 동사가 과거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처럼 보여요? 현재처럼 보여요. 원형이라서. 왜? 우리가 빨리 떠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똑같은 얘기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도 대절이 나오네요. 그럼 is 형용사 that 이런 형태거든. it은 가주어, that은 진주어. 어떤 대시든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사절만 빼고 접속사 that의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 대절의 내용이 뭐냐? 당위성, 의무성, 필요성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형용사를 조금 종류를 한정해 놓을게요. 이 is 가주어, 진주어 구조에서 쓰이는 형용사가 당연, 필수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우리 독해할 때 중요한 필수적인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들 적은 애들 있잖아요. 뭐 necessary, important는 빼고 너무 쉬우니까 vital, crucial, critical, fundamental, significant 이런 애들 적었잖아요. 우리 맨날. 그죠? 매일매일 essential 적는 비슷한 친구들. 그런 애들이 들어갔을 때야. 그럼 봐봐요. It is necessary that 이잖아요. 뭔 소리야? 대절은 필요하다. It is important that. 대절은 중요하다죠. 그럼 당연히 대절에 들어갈 내용은 꼭 해야 할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니까. 혹은 it is natural that. 이건 당연하다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문장 구조를 가지면 대절의 내용은 항상 당위성이나 의무성을 지녀요.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가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잘 기억해 주시라고. 한 문장만 예문 보고 넘어갑시다. It is necessary that he go there in a minute. 사실 어떤 경우에도 he하고 go는 호응할 수 없죠. 현재 시제라면 he goes여야 되는 거고 과거 시제라면 he went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이상한 형태가 보이는 이유 대절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he should go에서 should go라고 써도 되고요. he go라고 써도 되고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당연 필수적인 형용사는 오른쪽에 조금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necessary, essential, vital, imperative. imperative는 의무적인, 필수적인 이런 말이에요. 긴요한이라고도 해석하고 그냥 평소에 적던 애들 몇 개 추가로 적어보면 crucial, critical 이런 애들도 있겠네요. significant도 써도 되겠다. essential도 괜찮겠네요. 맨날 쓰는 애들. fundamental은 좀 어색할 것 같고요. 그래서 urgent, 긴급하다. 이거 해야 되는 게 긴급해. 당장 빨리 해야 돼. 당연히 의무성이 클 거예요. advisable, desirable, 바람직하다라는 거니까 하면 좋은 거예요. 하라는 얘기지. important, natural, proper, 중요하다, 필자연스럽다, 적절하다. 그러니 이런 표현이 나오면 대절의 내용은 당연히 당위성과 의무성이 생긴다. 그래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치 얘기로 가볼 텐데요. 여기는 대략적인 내용이니까 대충 후딱 읽고 갈게요. 정상어순과 도치, 기본어순, 기본적인 어순, 정상어순, 정치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주어, 동사, 보어 혹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동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걸 도치라고 하더라. 마구마구 내려가서 도치 구문에서 네모 표시부터 읽어보면요. 박스. 동사가 조동사 플러스 동사로 되어 있으면 조동사가 튀어나간대요. 일반 동사라고 하죠. 비동사 이외의 동사를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반 동사가 쓰여 있으면 do, does, did가 앞으로 튀어나간대요. 동사가 비동사면 B가 앞으로 튀어나간대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주저리 적어 놓은 거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의문문 만들 때잖아요.
그래서 도치에서 대부분의 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치된 형태는 의문문의 형태예요. 비동사,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근데 이걸 한마디로 짧게 정의하면 조동사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비동사는 항상 조동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부동사도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드는 부동사는 조동사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의문문 어순이라는 건 조동사가 앞으로 튀어나간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도치의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의문문 어순을 따르지 않는 도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어 도치인데요. 얘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부어 도치라고도 하고 저는 통상 이형식 도치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타이틀에다가 이형식 도치 하나 적어주시고 이형식 도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형식의 문장의 구조는 원래 주어, 이형식 동사, 주격 보어잖아요. 이게 이형식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주어랑 보어랑 둘이 자리 바꾸는 게 이형식 도치예요. 빨리 쓰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졸리지 이놈의 새끼야. 자리를 바꿔놓으면 어떤 형태가 돼요? 주격 보어. 조금 띄어서 써주세요. 동사, 주어. 동사랑 주어는 안 떼도 돼요. 보어하고 동사 사이만 조금 공간 벌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바뀔 텐데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하고 뭐가 있죠? 두 개. 머리를 씁시다.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첫 번째로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예요. 그러면 명사의 경우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쓰는 건 지울 거니까 안 지워도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자, 이런 문장 있다 쳐볼게요. 그의 아들은 뭐이다? 의사이다죠.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간 겁니다. 자리를 바꿔볼게요. A doctor is his son. 의사가 저 사람 아들이다. 그럼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의사가 저 사람 아들이다라는 문장은 저 사람 아들이 의사다라는 문장에서 도치가 된 거야. 분간이 가요? 안 가죠. 그죠? 쟤는 멍청이다랑 멍청한 놈이 쟤다랑 뭐가 달라요? 표시가 잘 안 나요,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명사가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건 시험 문제로서의 출제 가치가 없어요. 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를 갖는 건 어떤 형태냐면 우리한테 유의미한 그냥 도치문의 패턴을 보자면 첫 번째 형용사 이형식 동사 도치는요. 비동사만 사실상 보실 거예요. 형용사, 비동사, 주어. 이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형용사 말고 준동사 중에 형용사랑 똑같은 사실상 얘는 90%쯤 형용사랑 똑같은 준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준동사에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어요. 셋 중에 형용사랑 똑같은 애가 누구야? 저 분사예요. 그 분사라면 현재 분사도 있을 거고 과거 분사도 있을 거잖아요. 분사는 두 개니까. 그러면 얘네들도 이렇게 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형태, 현재 분사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거나 세 번째, 과거 분사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주어가 뒤로 가거나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러면 be 플러스 ing는 진행형이잖아요. be 플러스 pp는 수동태잖아요.
진행형 문장과 수동태 문장도 이 형식 도치문의 형태를 따르더라라는 겁니다. ing, 비동사, 주어. 예를 들어 he is swimming 이런 문장에서요. swimming is he 이런 괴상스러운 문장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he is surprised 라는 문장에서 이 사람은 깜짝 놀랐다. surprised is he 이런 문장을 보시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뭐 공간 남는 데다가 아무나 적어 놓으세요. 그럼 왜 이런 도치를 해야 될까요? 도치를 시키는 이유 첫 번째, 대부분 이거예요. 주어가 길어서. 주어가 기니까 주어가 길면 항상 부수적으로 무슨 효과가 생기죠? 동사가 늦어져요. 영어는 상대적으로 서술어가 앞쪽에 위치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뒤로 가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긴 경우에 서술어인 동사가 너무 늦게 나오니까 이런 말이죠. 얘가 너무 길면 문장에 주어가 이만큼 길고 여기가 이형식 동사 예를 들어서 is, come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얘가 너무너무 길잖아요. 이 짧은 걸 읽기 위해서 이 긴 주어를 읽기가 싫으니까 야 너 뒤로 꺼져봐. 너 앞으로 와봐. 자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come, is 긴 주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좀 예외적인데 보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My son is happy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내 아들놈이 참 기분이 좋아 요새 이런 느낌인데 Happy is my son 이라고 하면 아주 미쳐 날뛰어 우리 아들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튀어나가기도 하고요. 혹은 강조를 하려고 무어를 문두에 두는 경우 아니면 그냥 이게 더 많아요. 주어가 긴 경우. 겸사겸사입니다. 주어가 너무너무 길어서 보어가 저 뒤에 처박히게 되면 느낌이 안 살아. 그러니까 보어를 앞으로 끄집어냄으로써 임프레션, 인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fronting이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끄집어내기라고 해서.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주어가 길어서 그래요. 봐봐요. A도 happy is the man. 이렇게 보면 짧은데 맨 뒤에 뭐 붙었어요? 표절 붙었죠. 관계대명사절이 붙어가지고 주어 덩어리가 man부터 문장 끝 own lot까지예요. lot는 할당량 이런 뜻이에요. 할당된 물건. 그럼 주어가 되게 길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기니까 뒤로 던진 거예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절이 길잖아요. 그래서 her language가 주어인데 language 뒤에 붙어있는 대절까지가 주어의 식구기 때문에 주어부라고 불러요. 주어 부분. 주어 부분이 상대적으로 기니까 뒤로 던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staff를 수식하는 후절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staff 이하가 뒤로 가고 was better 혹은 was even better 해서 even better이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형식 도치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도치는 사실은 뭐 우리가 머릿속에 도치를 모두 다 외우고 있기가 어려워요. 지금 배운 지도 얼마 안 됐고 이게 여러 번 보다 보면 짬이 쌓여야 기억이 좀 되는데요. 통상 학생들이. 그래서 읽다가 문장이 좀 생긴 게 이상하잖아요. inspiring and touching was 이게 뭔 소리요? 왜? ing inspiring? 영감을 주는 동명사인가? 영감을 주는 것은 그녀의 언어다. 뭐, 에이, 이상한 거 보니까 도친가 보다. 얘는 그냥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happy is. 응? 왜 형용사가 문장 맨 앞에 있냐? 도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독해를 할 때라면. 내신을 할 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사구 도치 가봅시다. 도치 시리즈는 뭐 하나같이 안 중요한 애가 없어요. 매우 매우 다 중요한 애들입니다. 이런 도치문이 문장에 우리 지문에 나오면 시험 문제도 어떤 형태로든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문제 낸 거 까먹은 거예요. 혹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교재 같은 걸로 이렇게 책장을 넘기면서 문제를 뭐를 내볼까 이러고 넘기다가 한 장 넘기고 두 장 넘어가지고 지문 하나 넘어간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까먹고 안 낸 거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부사구 도치의 경우는요. 조금 디테일하게 자꾸 같이 움직여 네가
디테일하게 적으면 이런 거예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의 도치입니다. 장소, 부사구, 도치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그래서 얘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장소나 방향의 부사나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튀어나와 있고 조건이 있어요. 동사가 일형식 동사여야 돼요. 그러면 동사랑 주어랑 자리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정상어수는 이런 형태예요. 주어, 일형식 동사, 부사구 이런 형태일 텐데 내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요? 내 건물이 언덕 위에 있어. 야, 저기 언덕 위에 내 건물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건물은 있다, 언덕 위에. 이게 정상어순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대방을 조금 더 뭐랄까 몰입시키기가 좋아요. 야, 저기 봐봐, 저기. 언덕 보이지? 저거 내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류의 표현을 위해서 뒤에 있는 부사구를 앞으로 끄집어내요. 근데 동사가 일형식 동사네. 그럼 부사구만 앞으로 가고 주어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일형식 동사니까 동사하고 주어를 쓰더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일형식 동사, 이형식 동사는 진짜로 외워놔야 되는, 외워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다. 두고. 동사를 보고 일형식 동사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장소부사구 도치에 쓰이는 동사들은 좀 특징적이에요. 어떤 동사만 쓰이냐면 사실상 존재하고 이동 내지는 움직임에 관련된 동사예요. 있다. 있다거나 움직인다, 가다, 뛴다,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동사들만 사실상 장소부사구 도치로 쓰여요. 그래서 일단 요걸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고 예문을 좀 봅시다. On the hill stands a church. 언덕 위에 이거 서 있다라고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형식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죠. stand는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어떤 경우에 존재를 나타내는 그냥 몇 개만 적을까요? 존재만 몇 개만 적읍시다. 비동사 exist 존재하다. lie 꽤 많이 말씀드린 거죠. lie in, lie on, lie at 어디에 있다. stand 이런 애들이 통상 존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들이에요. 이동이랑 움직임에 관련된 동사, 뭐 go, come, 왕래 발착이라고도 하죠. arrive, climb, 올라가다. move나 pass, 스쳐 지나가다. 이런 애들이 보통 움직임 관련된 일형식 동사. 그래서 이런 동사들이 있으면 근데 우리 지문에는 거의 존재가 제일 많이 나와요. 거의 존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사구, 동사, 주어, 어순. 여기에서 스탠드는 존재를 나타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 거냐면 건물이나 나무처럼 덩치가 조금 크고 잘 안 움직이는 명사가 존재한다 라고 할 때 통상 스탠드를 쓰더라. church 건물이니까 on the hill, 언덕 위에 얘는 뭘 나타내요? 장소예요. 장소 부사구. B는요. out came the moon. out이 부사예요. come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형식 동사. 넌 문이 주어. 뒤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는 뭘 나타내는데 out이니까 바깥쪽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되겠네요. Right, see요. Right over our heads. 우리 머리 바로 위로. 얘도 뭐겠어?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장소라고 하면 되겠네요. 머리 바로 위쪽으로 pass. 얘도 뭐 일형식 동사 중에 움직임을 나타내요.
이동을 나타내요. A drone. 드론이 지나갔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 참고 보시면요. Right over his head, it passed. 어? 얘는 주어 동사인데요? 얘 뭔데? 후사구잖아요. 왜 얘는 요딴 식이냐? 오른쪽에 보시면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도치문 중에 두 가지에서 대명사 주어는 도치되지 않는데 일단 왜 그러냐면 했을까요? 대명사는 앞으로 가려는 성질을 지녀요. 그러니까 뒤로 보내려고 하면 안 간다고 한단 말이야. 대명사는 원래. 그래서 대명사는 왜 그러냐면 대명사는 본체가 아니고 다른 뭔가를 지칭하는 거란 말이야.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당신들한테 그거 좀 갖고 와봐요. 라고 하면 뭘 갖고 오라는지 어떻게 알아? 거기서 뭐요? 라고 말하면 야 내가 3주일 전에 갖고 오라고 했던 거 있잖아. 누가 아냐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대명사는 얘가 본질적인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지칭하는 대상이 있을 거고 그 대상과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통상 그 본체는 앞문장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뒤로 자꾸 밀려가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보통 뒤로 안 가려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장소 부사구 도치에서 주어 동사를 도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 주어가 대명사면 안 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예문을 하나 적어보면 안 적어 주셔도 돼요. The bus comes here. 와 이제 버스 온다 이런 말이거든. 그럼 여기서 here를 앞으로 끄집어내요. Here comes the bus가 돼요. 그쵸? 근데 이거 얘를 it으로 받아볼게요. It comes here. 이런 형태라면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도 here comes it이 아니라 here it comes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 같은 거 내줄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통 배웠던 표현이 있지 않아요? here로 시작하는 거 here you are 혹은 there you go 이렇게 표현할 건데 here는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인데 you are 이런 정상어순으로 쓰는 이유는 좀 어떡할까? 깨어있는 시간이 자고 있는 시간에 반이 안 될 것 같은데 대명사기 때문에 이 순서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도치 봅시다. 기타 도치에서 조건절에서의 도치라고 쓰여 있는데 우리 이거 가정법 때 했던 거예요. if가 생략되면 어떤 도치가 돼요? 의문문 어순의 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썼던 표현은 이거였어요. if를 생략하면 의문문 어순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고 were I you라는 이 이상한 형태는 뭐랑 같은 거? if I were you랑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if를 생략하고 were이 앞으로 튀어나간 게 되겠죠. 그 다음에 had he seen은 if he had seen 이게 원래 문장이었겠지. if를 생략하니까 had pp에서 had가 문두로 맨 앞으로 튀어나간 거고요. 그리고 so neither nor 도치 얘도 이제 전에 한번 보셨던 건데 동의의 의미를 나타내는 so, neither, nor 얘네들은 어순이 적혀 있나요?
음. 네, 아래쪽에다 이렇게 조금 빼가지고 적읍시다. 그냥. 그래도 한 번 한 것 같은데. 아닌가? 동의에 so 이별 노월 도치는요. 대표로 제일 짧은 so만 쓸게요. so 대동사 주어의 어순이에요. 대동사라고 하는 건 조동사랑 사실 동의어에 가깝기 때문에 so 조동사 주어, so 대동사 주어. 혹은 뭐로 할까요? so 대동사 주어 뒤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붙여놓으면 얘는 결국 어떤 형태가 되냐면 저리 비켜 지워져. so 플러스 의문문 어순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문을 그냥 두 개만 적어볼게요. 뭐죠? so로 하나 쓸까요? 최대한 짧게 가자. 걔는 계획했다. 뭐 하기로. He planned to 뭐 올바른 문장을 씁시다. 정상적인 study hard. study 뭐 쓰는 거야? hard and so did I. 이렇게 한 문장. 그러면 여기에 어수는 뭐냐? 얘는 지금 so 대동사 주어거든요. 빨리 글씨 써요. 이 자식아 쓸 거 많아요. 그럼 so 대동사 주어. 여기 대동사는 뭘 대신하냐 하고 있냐면 planned to study hard를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so did I라는 건 뭐야? 나도 그랬다 하니까 얘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계획했고 나도 그랬어. 그럼 나도 뭐 한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계획했다는데 똑같은 말 길게 쓰기 싫으니까 did 하나로 퉁치고 만 거예요. 일반 동사는 대동사, 두 동사가 받는 거니까. 근데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번에는 no를 써볼게요. 부정문으로. He didn't to 뭐라는 거야? He didn't plan to study nor did he 뭐 할까요? even think about it. 조금 기네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He didn't plan to study, nor did he even think about it. 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봐봐요. nor은 뭔 뜻이죠? 또한 역시 뭐뭐가 아니다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공부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요. 또한 뭐조차 안 했다. 심지어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안 했다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떤 어순이 되냐면 얘는 지금 색깔을 바꿔야 되나? 이 부분의 어순은 nor 대동사 얘가 주어잖아요. 근데 뒤에 뭐가 붙었잖아. 이만큼. 이걸 그냥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부른 거예요. 왜 nor 대동사 주어하고 마침표를 못 찍냐? 면 앞에 동사랑 동사가 달라졌거든.
앞에는 didn't plan인데 뒤에는 didn't think예요. 동사가 달라졌거든. 그러니까 nor did he라고 써버리면 아주 괴상한 문장이 돼요. 그는 공부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또한 그러지 않았다. 뭐야 이게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게. 걔는 공부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그는 그러지 않았다. 뭔 또라이 같은 소리냐고 이게. 그러니까 뒤에가 뭐가 붙어야 돼요. 공부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또한 뭐도 하지 않았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요. 앞에 거랑 앞에 절이랑 뒤에 절이 동사가 달라지면 대동사로 퉁쳐지지가 않으니까 적혀야 돼요. 그걸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부른 거고. 그러면 이 플러스 알파를 적어 놓으면 사실 어떤 어순이 되냐? 노얼 플러스 의문문 어순이 된다고. Did he think잖아요. 의문문 어순이에요. Did he think about it? 이렇게. 그래서 요 neither하고 nor은 so, neither, nor의 도치는 최대한 짧게 쓸 땐 대동사 주어 마침표인데 대동사 주어로 마무리가 안 될 때는 결국은 의문문 어순으로 쓰게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할 사항 neither의 품사는 부사예요. 얘는 이렇게 왼쪽이 뚱뚱하냐? nor의 품사는 접속사, 좀 정확하게는 등위 접속사예요. 그래서 neither은 거꾸로 가야 좀 가구나. door은 죄송합니다. door은 and 플러스 neither 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neither 쓰여 있는 자리에 nor 쓰면 안 되고 nor 쓰여 있는 자리에 neither 쓰면 안 돼요. 둘이 자리를 바꾸면 안 된다고. 그럼 여기에 제가 nor를 적어놨잖아요. 난 neither이 꼭 쓰고 싶은데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and neither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의미는 똑같으나 품사가 달라요. He didn't plan to study and neither did he even think about.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여기 도치 얘기는 끝났어요. so 대동사 주어. 우리 책에는 이렇게 대동사 주어 정도로 끝나는 짤막짤막한 애들만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특이한 도치가 하나 나옵니다.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목적어만 앞으로 쳐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문장이 돼요. His brother I liked. 보통은 우리 이거 표시하시면 안 돼요. 지울 거예요. 관계대명사절 같지 않아요? His brother I like very much. 왜? 이거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네. 관계사절이네. 내가 좋아하는 그의 동생. 하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그의 여동생. 뭔 소리야 이씨.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기가 좋은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있어야 될 목적어가 어디로 간 거? 문장 앞으로 날아간 거. 그래서 이런 유형의 도치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도치도 있고요. 오형식 문장에서 원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자리를 바꾸는 도치도 있고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됐고요. 요 세 가지 오늘 우리가 조금 열심히 시간 투자를 했던 거 so, neither 도치 혹은 조건 도치, 이 기타 도치 파트하고 여기 도사구 도치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순서를 조금 섞어놨어요. there, here 구문이요. 그럼 얘도 결국은 장소 부사구 도치 아니에요. here이든 there이든 여기나 저기나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거든. 근데 내용을 하나만 추가해 봅시다. 여기다가 there 플러스 비동사 구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 왜 버벅이요? 첫 번째, 장소, 부사구, 조치문이다. 뭐 이렇게 보면 설명하기는 편한데요. 좀 아구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생겨요. 두 번째,
뭐라고 할 거냐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그래서 요 there 얘가 가주어고요. is 뭐 a pen 하면 요 a pen이 진주어예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분사 구문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There is a pen에서 중학교 때 펜이 있다라고 해석해야 되지. 거기에 펜이 있다라고 야, there 해석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왜 해석하지 말라고는 보통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래요. 왜 안 하는 거냐면 얘 가주어라서 안 하는 거예요. 가주어는 원래 의미가 없는 거잖아. 자리만 채우는 애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놓으셔야 어디서 편하냐면 내열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걸 왜 알아야 되냐면 의주동 만들 때요. 안 적으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나는 거기에 누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라는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I don't know who there is 의주동 there은 부사인데 자꾸 주어 자리에 들어가요. 분사구문 만들 때 when there is nobody I can sleep 이딴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줄이는 거였어. 어떻게? 접속사 떼고 주어 떼고 근데 주어가 서로 다르면 남기고 그럼 얘 분사구문 만들 때 when은 뗄 거예요. 근데 there is, there are 이런 문장에서는 얘를 자꾸 주어 자리에 남기래요. There being nobody 이렇게 남기래요. 왜? 얘가 주어라서 그래요. 가주어라서.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주문의 경우나 비인칭 주어의 경우에 it이 이렇게 남았잖아. 주어가 다르니까.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there도 얘도 가주어 중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자꾸 there이 저렇게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장소 부사구 도치로 봐도 괜찮아요, 물론. there이 장소를 의미하는 부사예요. 왜 안 바뀌어 펜으로? 장소 의미하는 부사고 일형식 동사 존재예요. to books 얘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도치된 주어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그건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다. 그러니까 복수동사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치가 이제 한참 남긴 했는데 다 하기에는 시간이 어차피 모자랐을 것 같고 사실은 부정어 도치까지 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으나 네,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오늘이 3월 14일이고 토요일이네요. 오늘 숙제는 유닛 75까지니까 뭐야 왜 적어놓은 거왜 날라갔어? 3월 14일 토요일 한 76쪽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문제가 잠깐만요. 음, 76페이지까지인가 그럴 건데 열려라 켜져라 이 새끼야. 60쪽부터 읽고 60에서 79, 80까지네요. 너무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죠? 음, 잠깐만요. 일치. 페이지를 조금 지정을 해드릴까요? 너무 짜증나게 많을 것 같은데. 음, 내가 쓰는 치지. 69쪽부터 푸세요. 69쪽부터. 69쪽부터 가서, 69에서
80까지 이렇게 갑시다. 69에서 80까지. 얘는 좀 꼭 풀어보세요. 요번 지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푸실 문제가 내신 때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비스무리한 거 진짜 많이 푸시게 될 거거든요. 왜 얘는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왜 없을 때 나타나고 지랄이야. 69에서 80쪽. 그 다음에 우리 단원은 좀 다르죠. 7까지인가요? 시은이 오늘? 그죠? 그러면 시은아, 목요일 날 4개를 할까요? 아니, 뭐지? 맞나? 2개, 3개였냐? 아닌가? 원래 4개, 4개였죠. 그러니까 4개, 3개. 그러면 7까지 했으니까 8, 9, 10, 11. 어, 이게 시은이. 그리고, 단어 시험지를 안 들고 왔구나, 저기, 사실에서. 오늘 단어가 어디였죠? 40일, 1, 2였나요? 그쵸. 그리고 단어장을 조금 바꿉시다. 지금 그거 좀 세 바퀴째 아니냐? 지금 하면. 그쵸. 그러면 단어장을 우리 요걸로 바꾸면 되겠지? 이거 개인적으로. 음, 음,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요걸로. 이게 단어 좀 어려울 테니까 3개씩만 해야겠다. 지금 단어장 새로 바뀐 걸로 1, 2, 3 일단 3개만 해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우리 그리고 다음 주는 영등포 요거는 토요일 날 1시 까먹지 말고 1시. 그리고 잠깐만. 어 너네 지인이랑 지우랑 화요일 날 몇 시에 끝나냐? 학교야. 음. 학교 몇 교시예요? 7교시야? 그럼 끝나면 하겠네. 7교시야? 화요일 날? 7교시 끝나면 몇 시예요? 4시? 4시 좀 넘겠지? 네. 아니, 그래서 5시에 오는 게 와도 되면 5시 타임으로 바꾸자고. 차라리 빨리 와서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아? 그렇죠. 중간에 시간 뜨면 지우 집에서 잘 거 아니야, 또. 그치. 지인은 5시에 올 수 있겠어요? 간당간당 할 것 같으면 그냥 어? 뭐라 그래? 그냥 7시? 그냥 7시 할까요? 그래, 그럼 그냥 둡시다. 어, 네, 7시 토요일 1시. 네. 오케이.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단어 시험들 보고 합시다.